인생과 사업에 지혜와 변화를 주는 부자 수업 책 요리입니다. 오늘의 책은 하버드 지혜 수업입니다. 팔이 부러진 비너스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별점을 가진 아름다움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사라진 팔 때문에 비너스는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은 진흙 위에 핀 수련을 보며 그 고결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탄식한다. 그러나 진흙이 없으면 수련은 고결함과 아름다움은 빛을 발할 수 없다. 이렇듯 결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할 때 결함은 이점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하버드 심리학 박사 탈 벤 샤알의 긍정심리학 강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의 중 하나이다. 박사는 수업에서 뛰어난 것을 추구하되 완벽주의자가 되지 마라 고 가르친다. 완벽주의자는 결국 자신이 이룬 것조차도 부정한다. 가진 것이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한 인생을 소유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 현실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마라톤 선수는 전력 질주할 때와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한 채 뛸 때를 안다. 물이 필요할 때가 있고 거친 숨을 고를 때가 있다. 인생은 마라톤보다 훨씬 더 길고 험한 여정의 연속이다. 주위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모두 잊고 자기만의 레이스를 즐겨야 한다.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사치가 아니다.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쉼을 얻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한 번뿐인 인생에 여유를 선물하고 흐뭇함을 보상으로 받아라. 하버드 대학 심리학 박사 웨샤오둥은 행복은 사람이 마음으로 느끼는 활달한 마음 상태이다. 행복은 삶의 여유와 만족, 미래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희망에서 나온다. 당신 인생이 편안하고 희망으로 가득 찰 때 행복은 당신과 함께 길을 나설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열정은 상처를 치유하는 좋은 치료제다. 좌절이나 실패를 겪으면서 스스로 강인해질 때 아름다운 순간으로 승화된다. 촛불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성냥으로 불을 붙이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 없다. 열정은 성냥과 같다. 당신이 가진 능력과 장점을 충분히 태워 인생을 밝히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열정이 부족하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조건이라도 무용지물이 된다. 계획을 세울 때나 목표를 정할 때는 의욕적으로 임하자.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 로이는 열정은 정신적 특성이고 긍정적인 정신력을 대표한다. 라고 말했다. 열정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재산이다. 그것의 잠재 가치는 돈과 권력을 훨씬 능가한다. 열정은 편견과 적의를 무너뜨리고 게으름을 없애며 장애물을 제거한다. 열정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 비판의 두려움으로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문을 닫아버린다. 비판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감하게 직면하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한다면 일단 인정하자. 당신이 한 일의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믿자. 만약 비판이 너무 사적이거나 매우 주관적 견해를 내세운 불공정한 비판이라면 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옹졸한 것이다. 나중에 그가 후회한다.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한 사람만이 비판을 면할 수 있다. 당신의 의견과 다른 새로운 관념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기에 타인의 비판을 솔직하게 받아들인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결함이 드러낸다면 의연하게 받아주자. 그를 위해 비판하고 싶거든. 같은 상황이 2번 반복되었을 때 하자. 우리 일상에는 자기 기준에 미흡한 것, 추악한 것, 불편한 것, 봐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관계나 일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즉각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고 상대에게 비웃음이나
무시당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래서 목소리를 키우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삶에서 어려움과 불행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설령 눈앞에 그것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고통 속에서 힘쓰고 노력하자. 그리고 좋은 것을 발견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내며 행복의 절정에 오른다. 그러니 일시적인 고통에 당신의 환한 미소가 묻히지 않게 하라.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학 연구원인 로라 쿠브잔스키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다. 라고 말했다. 행복은 천부적인 권리이다. 이 권리를 잃어버렸다면 거울을 꺼내라. 그리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에게 웃자 웃어. 라고 말하라. 그렇게 항상 미소로 인내하면 반드시 삶의 어두운 구름이 걷힌다. 삶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는 꽃과 박수를 주면서 나 자신에겐 가시덤불을 건네지 모른다. 삶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삶이 자신에게 장미를 가져다 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설령 장미가 주어진다고 해도 금세 시들어 그 영광이 지속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가시덤불을 장미로 만드는 과정을 사랑한다. 이 과정에서 몸부림치고 신음할지라도 다른 이에게 고통을 전가시키지 않는다. 원망이나 불평이 없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공평이 존재하지 않는다. 불평과 비난으로 공평함을 실현하려는 그 자체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공평한 세상을 얻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싸우자. 자기 삶이 실린 배의 노를 열심히 저어가면 된다. 끊임없는 노력 뒤에 영광이 숨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인생 자체가 불공정한 경쟁이기에 그것에 익숙해지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 인생은 그 자체로 불공평하다. 이런 불공평함은 각 사람이 발전해 나가는 작고 사소한 단계에 하나씩 퍼져 있다.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불만으로 조급해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불공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관념은 우리는 매일 보게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 원래 저렇게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보는 각도를 바꾸면 더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관점의 각도를 바꾸거나 판단의 기준을 바꾼다면 평범함 속에 감춰진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사물을 놓고 사진을 찍을 때 어느 위치에서 찍느냐에 따라 다르게 찍히는 것을 생각하면 쉽다. 삶은 빛 가운데 빛나고 평범함 가운데 진실되다. 세계 인류 대학인 하버드 출신들도 각자 삶을 살아가는 작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작지만 놀라운 꿈을 갖고 있다. 꿈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기도 갖고 있다. 이런 작은 사람들이 꾸는 큰 꿈이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인도한다. 의심은 출구가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택이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매우 나쁜 마음의 습관이다. 우리는 의심을 감정의 존벌레라고 부를 수 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의심하는 마음은 밥쥐와 같고 그것은 항상 해질녘에 뜬다. 이런 습관은 사람을 현혹시켜 분별력을 어지럽힌다. 그것은 혼란에 빠뜨려 적과 친구를 혼동하게 하고 당신의 앞날을 파괴한다. 라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는 상상은 인류의 정신활동이다. 인류가 도전하고 모험하며 어떤 성과를 거두게 하는 키이고 인류가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인간의 마음 깊은 곳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의심하고 사람이나 일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어느새 상상이 의심으로 변한다. 라고 말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창조의 원천이지만 터무니없는 생각은 의심의 근원이다. 의심하는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자기 생각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꾸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은 지식을 얻는 사람의 태도가 결정짓는다. 매일 배우는 자세로 일상에 임하자. 배운다는 의미를 넓게 확장시켜야 한다. 사회적 안목을 키우고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다. TV를 보거나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 사회를 정치나 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과 책임을 찾는 길이다. 또한 독서나 영화 감상 등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삶을 들여다보면 좋다. 자신의 가치관으로는 용납되지 않았던 상황이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을 그려내는 작품을 보며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식은 끝이 없고 배움에도 끝이 없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부터 노력해도 늦지 않다. 배움에 있어서라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자. 배울 수 있다면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배움에 성과가 있고 배움의 쓸모를 찾을 수 있다. 성실함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고백한다. 성실함이 서투름을 보완하지만 천성이 우둔한 사람에게만 성실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재치 있는 사람에게도 성실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실함이 없다면 이들의 현명함과 지식, 재치가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성실은 성공과 부를 얻는 필수 요건이다. 하버드 대학 박사이자 중국 국학의 대가인 자오위엘러는 성실과 성공은 한 쌍에 가까운 친구다. 자질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조금 부족하든 재치가 남보다 뛰어나든 성실이라는 두 글자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만약 더 큰 것을 이루고 싶다면 한 번에 이룰 것을 기대하지 마라. 실제 행동을 통해 차근차근 성취하고 쌓아나가야 한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땀방울로 채워야 풍성한 열매가 열린다. 사소한 부분은 볼품없고 단순한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야말로 큰 사업의 밑거름이 된다. 소소한 일은 평범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작은 부분을 살피지 못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한다. 책임감 있게 일을 마무리할 수도 없다. 건성으로 맡은 일을 처리하는 습관 때문에 삶의 열정까지 잃어버린다. 자연히 더 중대한 임무를 맡을 수 없다. 하버드 대학 박사이자 은행가인 데이비드 록펠러는 예로부터 찬란해 보이는 사업은 모두 작은 데서 시작하여 차근차근 쌓아온 것이다. 따라서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이상을 높고 먼 곳에 두는 게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디뎌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한 사람이 큰 야망을 품고 큰 짐을 지려는 마음은 높이 살만하나 그저 큰 뜻에만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 성공한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엄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소한 일을 잘 해내야만 더 큰 일을 짊어질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난 뒤 여러 어려움과 씨름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걸어나갈 때마다 복잡하게 얽힌 고난과 마주치고 곳곳에서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오기도 하고 일에서도 온다. 어려움 앞에서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용감히 맞서 싸울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 결과가 당신 삶을 결정한다. 스스로 책임지고 도전하라. 는 이 문장은 하버드생들이 입학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생존 기술이다. 하버드 대학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경쟁의 강도가 그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이 세다. 선별, 양성, 단련은 하버드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는 통로이다. 그래서 하버드생은 어떤 난제에 부딪혀도 피하지 않고 어려움에 맞서 용기 있게 도전한다. 도망치거나 주저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이 의심될 때가 있다. 타인과 비교하거나 자신을 검증하고 비하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끝없는 용기를 주자. 꾸준히 훈련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자신감도 충만해진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보물은 못 보고 악착같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성공은 언제나 자신 있게 자기만의 길을 갈 때 열린다.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 나오려고 하거든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이것이 성공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요소이다. 스스로 믿고 승리자의 마음가짐으로 살자. 자기 힘으로 인생의 목표를 향해 꿋꿋이 달려가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인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미국 대통령이 되어 권력의 정상에 섰을 때 별 볼 일 없는 평범함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런 자질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끈기이다. 끈기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가장 쉬운 목표조차 이룰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이 성공 법칙은 훗날 하버드 교훈 중 하나가 되었다.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만이 성공의 기회를 배달해준다.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사랑을 느낄 수 없다. 매번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서 타격을 받기도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사를 잘 헤아리며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사람 사이에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고 신임을 받는다. 루스벨트는 성공의 첫 번째 요소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매우 뛰어나고 특출난 재능을 가졌더라도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자. 다른 사람과 사귀는 법을 배우면서 인맥을 넓힐 때 당신은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하버드 대학 탈벤 샤하르 박사는 친구가 주는 즐거움을 얻으려면 끊임없이 친구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대인관계의 기술이다. 이 기술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면 앞으로 더 넓은 인맥을 갖게 될 것이다. 단지 그가 유능한 사람이 되거나 성공할 것이기에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이 존중하며 대하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로 인해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도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이와 빈부귀천을 떠나 사람들은 모두 소중하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똑같이 대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모두의 존중과 신뢰를 얻는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혹은 그 사람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그의 성향에 맞춰 자신의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버드 대학 MBA 과정을 졸업한 헤드헌터인 오카지마 에츠코는 타인의 흥미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출 줄 알아야 상대방과 소통과 교제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일로 소통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세심함에 고마움을 느낀다. 진정성에 감동해 당신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도 반드시 좋은 말을 들려준다. 만약 상처를 들추는 것을 낙으로 삼으면 상대방도 당신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고 남을 위해 언제든 손을 내밀 마음을 가진다면 상대방도 당신을 위해 언제든 손을 내민다. 마이너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인생이 신뢰의 빛으로 반짝인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며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사회에서 인생을 잘 살아내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신용이다. 신용이 없는 사람은 한두 번의 요행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심을 잃는다. 그로 인해 사회에 발붙이기 어렵게 된다. 심리학자 에린 카슬러는 성실은 한 개인의 높은 자중과 내면의 안정감, 존엄성을 보여주는 힘의 상징이다. 라고 말했다. 신용은 사람과 사람이 교제를 이루는 기초 원칙이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사람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세우는 버팀목이다. 남을 돕는 것은 인간관계를 맺는 중요한 수단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자신도 모르게 그와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관계의 본질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상대방의 마음까지 얻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많이 돕는 일이 자신을 더 즐겁게 만든다. 라고 했다. 그래서 하버드생들은 남을 돕는 것을 자기 감정을 충족시킬 하나의 방법으로 여긴다. 사람을 돕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므로 흡족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남을 도우면 상대에게 감사와 존경을 얻는다. 그로 인해 자신의 인맥도 쌓을 수 있다. 남을 도울 기회를 소중히 여기자 그 기회를 통해 더욱 발전하게 된다. 성공 여부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합리적인 시간 관리 원칙을 세우고 목표에 맞는 시간표를 만들자.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더 알차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목표 없이 생활하면 시간도 그저 목적 없이 흘러가 버린다. 지금 졸면 꿈을 꾸고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은 시간을 올바로 대하고 인생의 1분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 삶에서 우리가 가진 시간은 짧지만 여유의 1분, 1초를 의미 있게 활용하면 하루가 다르게 진행된다. 시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자.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일에 자신의 힘을 최대한 쏟아야 한다. 특히 공부와 일을 특출나게 잘하고 싶은 사람은 더욱 그렇다. 하버드 대학 어느 노 교수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것들을 산봉우리라고 치면 과학적인 방법은 그 산봉우리에 오르는 지름길과 같다. 라고 말했다. 효율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 노력하고 땀 흘리지만 결국 헛수고가 된다. 그러므로 공부를 잘하려면 성과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정확하다. 막연히 결과를 꿈꾸며 다음 순간에 희망을 걸지 않는다.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모든 성공은 이 순간에서 시작된다. 다음은 영원한 꿈이자 환상에 불과하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우리 생활에서 미루기라는 시간 도둑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오늘 당장 실천하고 마무리하는 습관을 기르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허송세월할 뿐이다. 계획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시간을 아끼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시간을 계획하고 과학적으로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25시간으로 이용한다. 심지어 더 많게 만들 수도 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은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버드생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삶의 기본 원칙이다. 시간 관념이 없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한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야 한다. 피로함은 우리 몸의 어떤 부위가 부담을 느낀다는 걸 일깨워주는 경고이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내버려둔다면 피로가 온몸을 지배하게 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운동을 일상화하고 식사를 잘 챙겨야 한다. 기본이 먼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내서 딸과 함께 보내고 싶은 것이 나의 최소한의 바람이다. 라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업무에 너무 지쳤다면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삶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음을 상기하라.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한다. 하버드 대학 2013년 학생회장 다니엘 비커넬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무조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고 여유로움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소중한 지혜다. 삶에 쉼과 여유가 깃들어야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 여유는 방종이 아니라 에너지 충전이다. 마이너스. 자신이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그 중요성을 알아보자. 왜 이 일이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이 일의 결과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자. 그래야만 하루가 소중하고 자신의 일이 귀하게 여겨진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야 한다. 성공은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업적으로 성취된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젊은이들은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려고 한다. 하지만 정작 한순간에 유명해진 사람은 거의 없다. 설령 우리가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상에서의 시련을 겪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삶은 성실히 일한 자에게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노력에 마땅한 보상을 준다. 자기 생각과 인식을 바꾸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걸어가면 기대 이상의 인생을 선물로 받는다. 아직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림길에서 배회하고 있더라도 전전긍긍하지 마라. 성급하게 결정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하버드 대학을 다니며 가장 좋은 길은 언제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 자기 인생의 항로를 제대로 설정하려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 목표가 모호할수록 자신의 의지도 약해진다. 자신이 싸워서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는 현실과 재능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자신의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목표는 자포자기를 불러올 수 있다. 실현 가능한 목표가 좋다.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말자. 마음을 바로잡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방법이 보인다. 인생에서 변명은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해결 방법을 찾는 것뿐이다.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이해된다. 마주한 문제에 과감히 맞서고 잘못될 것을 두려워 마라. 장막이 걷혀야 빛이 들어온다. 빌 게이츠는 훌륭한 직원은 애처롭게 핑계를 대기보다는 머리를 굴려 고객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는다. 라고 말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태도는 인류의 잠재된 지혜를 깨운다. 반대로 어려움 앞에서 움츠려들면 결국 실패한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경험과 지혜를 모으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하버드생에게 추앙받는 자질은 과감함이다.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신중함은 의사결정에 더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돕지만 이로 인해 결정적인 시간을 놓칠 수 있다. 업계의 최고봉에 우뚝 서려면 도전하는 패기를 갖춰야 한다. 박력은 인생의 중요한 카드이다. 결단력은 성공에 직결되는 키워드다. 사냥인 줄 알고 사는 호랑이는 풀을 뜯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한다. 자신의 날카로운 일을 얼마나 원망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일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자신을 돌아보자. 어쩌면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닐지 모른다. 성공한 인사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들이 성공한 이후 진정한 자아를 만들고 대중을 진심으로 대하는 열쇠가 된다. 끝까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으라. 는 말은 하버드 학풍이 담긴 교훈이다. 하버드는 오랜 교육 과정에서 비판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단점을 가리지 않고 대중에게 하나하나 진솔하게 보여줬다.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특성 덕분에 하버드는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이자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 랑겔은 저서 집중력에서 우리가 말하는 집중력은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고 품성이라고 했다. 빌 게이츠는 무엇을 하든 온몸과 마음을 다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집중하는 사람만이 강한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집중력은 정적인 기다림이자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에너지 저장고이다. 집중력은 하나의 장점이자 자질이다. 집중을 하나의 수행의 결과로 보고 올라야 할 경지로 보자. 하나의 영향력으로 발전시킨다면 집중력은 모든 방해와 장애에 맞설 힘을 준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것을 발전시킬 적합한 길도 안다. 자신이 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찌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자기 생각을 믿고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것을 믿으라 고 말했다. 자신을 믿어야 끊임없이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다. 자신감만이 자신의 재능을 초월한 능력을 발휘시킨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 어느 것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고 성공의 씨앗이 된다. 넋 놓고 앉아서 자신에게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요행처럼 온 기회를 잡으려고 손을 허우적거리지 마라. 차라리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힘을 기르고 기회가 도망칠 때 쫓아갈 근력을 비축하는 편이 유리하다. 하버드 대학 박사이며 유명 은행가 데이비드 록펠러는 기회는 사업 발전의 키라며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기회를 잘 잡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데도 능하다. 라고 말했다.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노력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기회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다. 기회를 잘 붙잡고 기회를 잘 만드는 사람은 물러서지도 망설이지도 않는다. 성공의 토대를 최대한 크게 만들고 두 팔 벌려 행운의 여신을 맞이한다. 책임은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생명과 삶이 요구하는 기본 조건이다.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맡았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용감하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당신의 인생이 비로소 아름다워진다. 하버드 대학 출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새로운 책임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책임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에게 큰 일이 맡겨진다. 용감한 사람은 관용을 베풀 줄 안다. 그러므로 편협한 시각을 갖지 말고 좁은 마음을 갖지 마라. 자신과 타인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큰 일은 작아지고 작은 일은 아무 일도 아니게 된다. 각종 응어리와 불만을 미소로 바라보자. 축하한다. 당신의 세상이 더 넓어졌다. 당신의 진실된 칭찬 한마디는 다른 사람에게 삶의 보약이 된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귀한 보배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관심을 주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자. 그 짧은 한마디는 그에게 따뜻함을 주고 어두운 길을 밝혀준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불어넣어주며 불분명했던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간의 감정은 쌍방의 관계에서 나온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다. 왜냐하면 누구도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란다. 인정은 사람에게 위안과 힘을 주고 자신감의 기운을 불어넣어준다. 평범한 하교 집안의 딸인 장웅재는 하버드 대학 우수 학생이었다. 아버지 장지훈과 인터뷰에서 딸의 곁에는 항상 정직하고
사심이 없으며 적극적이고 순박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절대 남을 해치지 않지요. 라고 말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장홍재도 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작지 않다. 불공정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용인해야 하고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품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까지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보다 큰 일을 해낸다. 손해를 보는 것은 인생의 필수 과목이다. 세상은 늘 공평하니까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늘 불안할 것이다. 하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인내와 포용을 배운다. 그러니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가득 차 있다. 겉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이면에는 너그럽고 관대한 세상이 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오히려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버드 대학은 예로부터 최고의 대학이자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지 마. 정말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지혜를 어리석음으로 포장하고 우둔한 척, 바보인 척한다. 그러다 적당한 때가 되면 진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다. 마이너스. 만약 머리를 높이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머리를 숙이는 법을 배우자.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 미국의 석유 사업가 폴 게티는 일을 할 때 시야가 좁고 앞만 보는 사람은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인간관계에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돕고 겸손하게 양보하자.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그는 자연스레 당신을 돕는다. 잠깐의 용기를 뽐내지 말고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마라.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낮춘다면 반드시 상대의 진심을 얻을 수 있다. 마이너스.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은 호언장담하지 않고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 모든 상황에서 신중을 기한다. 어느 땐 일부러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풀도록 유도한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박사 웨샤오둥은 좋은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타협할 줄 알고 억울함을 견디며 고생을 견딜 줄 안다. 라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여야 할 때 우리는 몸을 수그리고 평화를 얻어야 한다. 잠깐의 억울함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경계와 경각심을 누그러뜨릴 때 당신에게 평화가 찾아온다. 근면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주변의 위험을 무시하고 잠재적인 경쟁 상대를 가볍게 본다. 그 결과는 쓰다. 뒤늦은 후회는 소용없는 결과물이다. 경영학의 대가 리처드 파스칼은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는 위기감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항상 위기감을 유지해야 꾸준히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어떤 삶의 궤적을 따라가든지 위기의식, 신중함, 위기에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순탄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도 생긴다. 선택은 중요도에 따라 비중이 다르지만 모든 선택이 다 중요하다. 선택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도중에 후회하고 되돌아간다면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 이미 한 것, 지금 하는 것,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 자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미래를 움켜쥘 수 있다. 자신의 헌신과 보답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한탄해서는 안 된다. 불평할 시간에
자신에게 맞는 일을 고민하라.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에 따라 그만큼의 업적이 생긴다. 저 멀리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상당히 큰 청사진을 그리지만 예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발밑의 그림자만 본다. 하버드 대학 의학 박사이자 미국 성공학의 창시자 오리슨 스웨트마드는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는 정확한 예견, 둘째는 깊은 생각, 셋째는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올바른 예견은 바른 행동을 담보하는 필연적인 전제이다. 정확한 예견이 있으면 마음속에 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 하나의 성공에서 다른 성공으로 나아가 더 높고 더 좋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우리는 당신의 점수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점을 받은 사람을 채용한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은 매번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매번 답안이 모두 똑같고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영하는 회사도 당신이 문제를 푼 것처럼 늘 하나의 방식으로만 경영한다면 결국 도태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직원은 스스로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성하고 오류를 발견하는 데 능한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발전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은 시험지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것은 지식뿐 아니라 반성하는 능력과 발전 능력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공한 사람은 어제 일을 돌이켜본다. 그 안에서 자신의 과오나 미흡했던 부분을 찾아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수많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핑계 대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반성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이끈다. 반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알아가고 개선하기 때문이다. 어떤 각오로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세 명이 똑같이 담을 쌓고 있지만 단순히 벽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고층 빌딩을 짓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다르다. 마지막 한 명은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쌓은 담이 훨씬 근사하겠는가? 그리고 몇 년 뒤 과연 누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 제21대 총장인 엘리엇은 인류의 희망은 지식 선구자의 사고에 달려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일은 보통 사람들보다 몇 년, 몇 세대 이후의 일이다. 라고 말했다. 인생에는 성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오직 당신이 생각하고 노력하기에 달려 있다. 성공은 때때로 단지 사람들이 한 번의 기회를 무시할 때에 포착된다. 순간순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지는 초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프랑스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가 지적했다. 고정화된 사고 패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는 이점은 있으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새로운 방법 구상과 지식 흡수를 막는 사고의 족쇄임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고의 방향이 빠져나갈 길을 결정한다. 두뇌가 민첩하게 작용해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만이 변화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일의 발전과 예상이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과감하게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성공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들은 즉각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없던가 이리채 고저리 재며 기발한 자기 의견을 의심한다. 자기 검열을 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단지 환상에 젖어 있다. 꿈꾸지만 현실적 이유로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온종일 꿈속에 잠겨 있지만
성공은 행동으로 실현되는 것임을 모른다. 빌 게이츠는 성공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성공을 갈망한다면 행동하라. 계획이 당신의 성공을 도울 수 없다. 꿈을 실현하려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자기 주관을 바꾸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 생각에 반영하는 것이다. 상대의 의견은 그 사람의 입장일 뿐이다. 그 의견의 취사 선택은 당신 몫이다. 하버드 대학 첫 여성 총장 드루 키핀 파우스트는 졸업식에서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오직 가장 진실한 자신만이 삶을 좌우하고 바꿀 수 있지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여러분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취해야 한다. 99%의 소음에서 1%의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자. 자기 의견을 중심으로 1%의 유용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신에게 유리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 사람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인정할 때 나타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치중하지도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데 더 집중한다. 애써 고치려 함과 동시에 자신의 장점을 긍정함으로써 장점은 기르고 단점은 피한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 완벽하게 가꾸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아는 것도 더 중요하다.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종 심리적 장애를 겪게 된다. 열등감과 자폐를 보이거나 나르시시즘이나 자만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면 심각한 상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시에 작은 좌절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성공의 20%는 지능이고 80%는 감성지수이다라는 감성지수 학설의 주창자이다. 생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외의 기쁨을 주지만 갑작스러운 고통도 가져온다. 다행히 우리는 자신의 정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스스로 컨트롤하자.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면서 몸에 있던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없앴고 노력 끝에 등에 있는 십자가를 지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 하지만 그것들도 다 지나간다. 귀찮은 일을 당하면 덮어놓고 피하고 자책하거나 불평불만을 가득 표출하지 마라. 당신만 절망에 빠질 뿐이다.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 지나치게 완벽한 삶을 추구하지 마라. 완벽하지 않음에서 오는 상실감이 삶과 분투할 용기를 잃게 만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 하지만 그것들도 다 지나간다. 심리적 암시 현상은 우리 삶에서 필수 조건이다. 어떤 암시를 하느냐에 따라 매일 다른 길에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집중력을 가져다 준다. 확고부동한 자신감으로 하는 일에서 더 노력하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게 한다. 마음의 변화는 결코 단번에 이룰 수 없다. 심리적 습관을 자신이 원하는 단계로 발전시키려면 끈기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렵다. 자신이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일단 기차가 선로에 서게 되면 작은 돌 하나만으로도 기차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지. 자네 마음속의 증기 기관차에도 작은 돌이 존재하진 않는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빼내버리게. 그들은 언제나 외부의 신호에 부정적 감정을 쏟아낸다. 결국 지나친 예민함과 불평으로 남의 이야깃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예민함이 불러온 타인의 안 좋은 반응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적의를 악화시킨다. 이로써 인간관계는 무너지고 고립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버드 심리학자들은 예민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세다고 말한다. 열등감을 버려야만 마음의 짐을 덜고 인생을 홀가분하게 살 수 있다. 눈물을 믿지 않는 이 사회에서 예민함은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예민함은 우리 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 다른 사람과 쉽게 교류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면 심각하게 보이던 일도 소소해진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정적 심리는 교제를 가로막는다. 따라서 자신을 조절하고 돌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외로운 기러기가 되지 않고 더 큰 환경에 녹아들 수 있다. 하버드를 졸업한 심리치료사 하머는 소셜리즘에 지친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한 게 대표적인 특징이다. 라고 말했다. 난 훌륭해. 난 문제없어. 라는 말을 마음에 두고 반복해서 얘기하자 자신이 사람을 잘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적극적으로 두려움에 대처하자 자신을 믿는 믿음의 강도를 높여야만 용감하게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삶이 허무하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것이 더 이상 심리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생활을 바꿔야 한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 자신을 돌려세워라. 공허한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혼자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공허를 몰아내고 즐거운 기운을 북돋운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공허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게 한다. 오히려 모든 것을 불편한 시선으로 보게 하며 질리게 만든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들도 청백하고 재미없게 보일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정원에서 허무와 싸우자. 그리고 이기자. 자기의 세계 안에 갇히지 말자. 그 세계 안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우쭐거림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 교수는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내 짧은 식견일 뿐이다. 여러분은 충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세계인류대학의 교수가 이럴진데 우리도 이와 같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신은 나일 뿐 온 세상을 대표할 수는 없다.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라. 나의 작음을 알고 세상의 크기를 인정하자. 당신은 끝없는 탐색 속에서 분발하여 끊임없이 자기 삶의 가치를 실현할 길을 찾아야 한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는 자는 총명한 자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 화는 선택이고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생각을 거치지 않은 충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한 도시를 손에 넣은 장군보다 더 위대하다. 라고 말했다. 하버드의 심리 전문가 피아제 역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의 폭발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시도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화가 날 때면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것은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 차라리 음악을 듣고 일기를 써라. 그래도 해소가 안 된다면 달려라. 분노는 강렬한 감정 반응이다. 이 강렬함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자신을 위태롭게 만든다. 분노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하버드 최초의 여성 총장 드루 길핀 파우스트는
이성의 촛불이 꺼지면 인류는 어둠에 빠진다. 라고 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분노로 일하기 시작하면 수치로 끝난다고 했다. 불만의 그림자는 자기 삶의 검은 구름이다. 작은 불만들을 모여 검은 구름으로 몸집을 키운다. 그럴수록 자기 삶의 빛은 어둠에 가려지고 주위에 질비하게 널린 기쁨과 소망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종국에는 혼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고 만다. 하버드 최초의 여성 총장인 드루 키핀 파우스트는 2008년 졸업식 연설에서 당신이 초조해야 하는 것은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불안의 근원은 인간의 욕망이다. 문제의 단서를 발견했다면 초조함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남에게 화가 날 때마다 종이와 펜을 꺼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하나 써보자. 좋은 점이 써 내려갈 때쯤 화는 가라앉았고 동시에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방법은 개인적인 업무에서도 중요한 습관이 된다. 또한 많은 경우 화내는 것을 즉각 멈추게 된다. 뒷일을 도모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화를 내면 내가 처리해야 할 문제는 배로 늘고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버드 심리 전문가 줄리언 태플린 교수는 분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기가 아니라 인간성의 최대 약점이다. 대담함과 용감함은 툭하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강인함을 유지하며 이성적으로 침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나간 어제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며 걱정이 생각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라. 걱정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오히려 쉽게 걱정에서 멀어질 수 있다. 하버드 행복 수업에서는 아픈 과거로 인해 지금 기분 나쁠 필요는 없다고 가르친다. 알 수 없는 걱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올 것은 어떻게든 오게 마련이다. 인생을 현명하게 대하자. 현재를 중시하자. 과거를 후회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미래를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에 빠질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때 하게 했더라면 등의 후회로 발등을 찍는 생각이다. 하버드 심리학 전문가들은 후회 자체에서 오는 고통이 잘못된 사건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고 말한다. 후회는 일을 잘못한 뒤에 일어나게 마련이다. 과거의 잘못을 털지 못해 과도하게 자책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 후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고통이라는 감정의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니 후회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인생의 곤경은 사실 자기 행동, 말, 생각에 의해 야기된다. 심리학의 자기장의 법칙을 떠올려보자.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당신 삶에 불평의 극이 생기면 계속 나쁜 것들만 끌어당긴다. 우울, 불만, 불평, 가식, 시기, 고난, 갈등, 다툼 등과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줄줄이 주위를 에워싼다. 하버드 대학 행복 수업의 탈벤 샤하르 박사는 지금부터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 불평은 현실을 바꾸기는커녕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는 부정적 정서이다.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불평을 멈추고 긍정적인 행동하라. 시간과 노력이 긍정적인 행동에 쓰인다면 당신은 불평으로부터 멀어진다. 권태는 인생의 큰 걱정거리이다.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고 늘 탄식한다. 사실 짧지 않은 인생이다. 심리적인 피로는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나쁜 감정 중 하나이다.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잃게 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알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한다. 하버드 대학 의학자 허버트 벨링은 심신이 지나치게 긴장하면 면역력이 약해진다. 라고 주장했다. 심리적 피로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곁에 잠복해 있는 살인자이다.
하루아침에 죽이지 않고 만성 중독처럼 일정한 시간, 일정한 피로가 쌓이게 해서 질병을 끌고 와 괴롭힌다. 따라서 자신을 과도한 심리적 피로에 빠뜨리는 것은 목숨을 킬러에게 저당 잡히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려움은 약한 사람에게 찾아든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다. 또한 두려움이 한번 찾아들면 피하기 어렵다. 하버드에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격려의 말이 있다. 자기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직시하고 제거하는 법을 배우자. 그래야 삶의 낙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흔들리는 인생에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 웃어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상생활과 세상에 임하며 자신의 마음가짐을 잘 돌아봐야 한다.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마음이 건강해진다. 그로 인해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된다.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한다. 그러나 행복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복잡한 인생의 여정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침착하게 출발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막다른 길이라면 돌아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감사는 표현하는 사람의 겸손과 사랑에서 비롯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운명의 불공평함을 원망하고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버드 교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모든 것이 다 은총을 입은 것임을 볼 수 있다. 라고 가르친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그만큼 크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에 보답하고 행복을 전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선행이다. 마음에 사랑과 우호가 가득하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행복하다. 적당한 선망은 진취심을 자극하지만 부러워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자신을 잃게 된다. 다른 사람의 행운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노력하는 정신을 배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부러움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웃의 울타리가 더 푸르른 것을 부러워 마라. 어쩌면 울타리의 가시가 풀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우리는 달콤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우아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러면서 자신은 맹물만 마시고 있다며 시리에 빠진다. 그러나 달콤한 커피는 맹물만큼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러니 자신만의 행복을 즐기자. 꿈을 세우고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기 전에 현실의 자기 조건을 분석하자. 그래야 나아갈 방향이 보인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희망이다. 희망은 우리의 고민을 덜어주고 인생의 비전을 그려준다. 꿈이 곧 희망이고 노력을 부르는 목표이다. 꿈은 가장 공평하다. 당신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이 있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꿈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준다. 지나친 기대는 이미 정해진 삶의 규칙과 방식을 망가뜨리고 방향을 잃게 만든다. 우리는 망상으로 신의 영역을 넘나들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적합한 나만의 발전 설계도이다. 데니얼 길버트 하버드 대학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상상 속의 미래는 실제와 어긋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지나친 기대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모든 일에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인생에는 분명 현실과 기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격차로 인해 타격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축하할 일도 당신에게 뚜렷한 행복감을 주지 못한다. 행복을 감지하기만 하면 된다. 행복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행복으로 보인다. 행복이 자신에게 오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라. 행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뿐이다. 행복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느껴야 한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탈 벤 샤하르는 행복은 어떤 필요에 대한 만족만이 아니라 어떤 필요에 대한 이해이다 라고 말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개인마다 다르다. 행복이 개인마다 다른 만큼 행복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보복과 원한은 자신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무모한 도발의 대응이다. 하지만 지나친 증오와 보복은 이성을 잃게 만들고 세상에 빛을 볼 수 없게 만든다. 하버드에서 관용과 겸손은 가장 강력한 지혜로 불린다. 하버드 대학 학장을 지낸 엘리엇은 원수의 씨앗을 내면에서 싹트게 하면 삶의 즐거움을 삼켜버린다 라고 경고했다. 관용을 베풀지 않고 증오에 집착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와 분노로 결국 자신에게 해를 입힌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신을 분노와 적개심에서 해방시켜야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살면서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당신이 누리는 기쁨도 옅어진다. 기쁨이 모두의 것이 될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즐겁기를 바라지만 모든 사람이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남에게 전하며 더불어 누리자.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쁨이다.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하버드 대학 교수는 기쁨을 나누고 퍼뜨리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라고 말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만 있다면 기쁨의 숲은 나눌수록 더욱 번성한다. 기쁨을 나누면 다른 사람은 기쁨을 얻는다.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흐뭇한 건 없다. 기쁨을 나눔으로 세상에 웃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기쁨보다 더 감미로운 감정은 없다. 지금까지 하버드 지혜 수업이었습니다. 초판일자가 2021년 10월 20일입니다. 전자책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편집하여 저술하신 분이 우청강님이고 옮긴이는 정은지이며 편애니 강유균이며 출판사는 미드리드 출판입니다. 전자책 가격은 11,060원입니다. 내용과 글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이런 책은 집, 식탁 위에 올려놓고 두고두고 읽을만 합니다. 오늘 리뷰 내용은 중요 내용만 뽑아놔서 전체를 읽어야 하는 시간은 절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례가 빠져 있어서 이해도가 떨어져서 작가가 의도한 감동과 영감도 부족하게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갑오로 물려줄 만한 책입니다. 강추합니다.